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22년 2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TF를 제외한다면 부동의 1위 종목은 테슬라인데요. 현재 11.3%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2년 2분기 16.9 빌리언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21년 4분기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매출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41.6% 성장했고요. 저번 분기 대비로는 9.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마진율도 29%를 정점으로 찍었다가 이번 분기에는 약 4포인트 하락한 25%를 기록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상하이의 셧다운 때문이었죠. 자, 그럼에도 주가가 최근에 상승한 이유는 생각보다 피해가 적었다라는 것이죠. 상하이가 거의 1분기의 절반 정도 가동을 못했음에도 이 정도의 매출을 달성한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 것이죠. 또한 3분기 후 매출은 엄청날 것이다 라는 강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모델 X는 14,000대에서 16,000대 정도 증가했고요. 모델 Y는 29만 5천대에서 24만 2천대로 모델 Y 하락이 컸습니다. 슈퍼차저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3,700개에서 3,971개로 증가했는데 지금 보면 테슬라는 거의 매 분기마다 247, 248, 249 이런 식으로 거의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매 분기마다 247개소 증가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유소가 매 분기마다 250개씩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4,000개 가까운 전기 충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서 일어날 매출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24빌리언 증가했고요. 부채는 86.5%에서 81.9%로 감소되고 있고 부채는 정체 중에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굉장히 특이한 점은 바로 디지털 에셋이 감소한 것인데요. 1.26빌리언에서 2억 1,800만 달러까지 감소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 같은 경우는 17빌리언에서 18빌리언으로 증가했죠. 확인해보니 머스크가 비트코인의 약 75%를 시장에 팔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이 상당히 감소했고요. 아직도 도지코인과 일부 비트코인은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4.5빌리언, 3.9 그리고 2.3빌리언 조금씩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여파와 상하이 셧다운 문제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이제 베를린과 텍사스 공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카펙스 투자가 굉장히 줄었죠. 그래서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테슬라가 추가적인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현금이 쌓이는 그런 기업이 됐다는 것이죠. 시가총액은 1테라에서 763빌리언 하락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분기 주가 하락이 컸기 때문에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PS 레이쇼는 13.86에서 11.26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반면에 PER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8에서 84까지 증가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ROE와 ROA도 이번 분기에는 좋지 않았는데 ROE 같은 경우는 23.99 그리고 ROA는 13.19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전기차 회사보다는 극강의 ROA를 보여주고 있지만 높아지던 수익률에 비교했을 때는 이번 상하이 공장 셧다운이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EPS도 제법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86에서 1.95로 감소했습니다. 주식 숫자는 아직 10K가 미등록됐기 때문에 저번 분기 거를 반영한다면은 약 200만 주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굉장히 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인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죠. 37%나 보유하고 있고요. 기간 같은 경우는 44.93에서 45.48 소폭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의 연간 생산 능력을 본다면은 캘리포니아가 65만 대, 그리고 상하이가 75만 대, 베를린 25만 대, 텍사스 25만 대 이렇기 때문에 전부 합쳐보면 연간 190만 대가 생산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분기로 계산해본다면 47만 5천 대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최대 47만 5천 대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베를린과 텍사스가 아직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낮은 40만 대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따져도 2분기 때 26만 대를 생산했기 때문에 이 생산량 대비해서는 거의 82%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과거를 반영하지 않죠. 앞으로 3분기 매출이 급격히 좋아질 것이다. 물론 상하이 셧다운이나 독일,
독일의 기가 베를린이 러시아하고 가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반도체 쇼티지, 여러 악재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3분기 때의 매출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11% 감소했고요. 반도체 쇼티지의 영향이 컸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25% 상승했고 지난 4년간 가장 큰 상승세를 이뤘다. 그래서 태양광의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슈퍼차저가 높은 마진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높은 마진은 현재 테슬라가 25%의 마진을 가지고 있는데, 높은 마진을 가졌다는 것은 그 이상의 마진을 지금 서비스 부문 그리고 슈퍼차저에서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슈퍼차저가 계속적으로 분기마다 250개씩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슈퍼차저의 매출이 별도로 표시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수치는, 자, 바디샵 로봇, 그러니까 용접을 하는 로봇가, 자, 프리먼트 최초 공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필요했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오스틴과 베를린 공장에 사용되는 모델 Y 제품에는 정말로 엄청난 효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컨퍼런스 콜 내용을 요약을 해본다면요. 자, 2분기는 상하이 셧다운 때문에 주춤했다. 그러니까 절반을 쉬었기 때문에 매출이 사실상 반토막이 나야 되는데 그 이상 성과를 보여줬고, 6월 한 달에만 상하이에서 7.8만 대를 생산했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94만 대다 이거죠. 자, 그래서 현재 있는 상하이 캐파가 75만 대인데 2월량만 따진다면 이미 캐파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2170 배터리는 충분히 올해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양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배터리 문제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4680은 내년쯤에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아직 4680에 대한 램핑이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테슬라는 세계 최고의 공장이고, 아까 보셨던 그래프처럼 70% 새로 지은 베를린 텍사스 같은 경우는 용접 로봇이 70% 감소했다. 그리고 3배나 적은 공간을 쓰고 훨씬 싸고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와 베를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마진율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23년도 중반쯤에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이 제조 공장도 분명히 어나더 레벨, 전혀 다른 레벨의 제조 공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지금 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사고를 100%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8개의 카메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 카메라를 보고 안전벨트의 텐션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 텐션 조정까지는 큰 갭이 있어서 실제로 운전자들의 피해가 크는데,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미리 텐션 조정을 해버린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다. 그래서 테슬라 차를 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 특이할 만한 점은 비트코인을 매각했는데, 자, 비트코인을 매각한 이유는 중국의 셧다운 때문에 캐시카우인 상하이가 멈추면 돈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금 확보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각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미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이 17빌리언, 20조가 넘는 돈을 사실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각으로 1빌리언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요. 조금 괜스러운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비트코인을 팔고 싶었다, 그래서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도지코인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를린과 텍사스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진 감소가 4% 가까이 늘어난 것도 이런 베를린과 텍사스 가동 때문에 일어났지만 앞으로 생산량이 늘면서 상쇄될 것이다. 그리고 FSD 관련 내용은 AI 데이 때 제대로 다루겠다,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질의응답 내용은 앞의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걸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중국 경쟁사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괜찮냐라는 질문을 1번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객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중국을 제일 먼저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중국 최대 전기차 회사는 테슬라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의 근면함, 그리고 중국 회사들의 성장성과 그들의 노력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중국의 전기차 회사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 세워주고 있고 중국인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질문을 일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혹시 테슬라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안 산다든가 지금 안보 문제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악감정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CEO가 스스로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바보 허당이 아니고 완전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자신의 이미지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차 가격을 낮추겠다고 트윗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수요가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연말쯤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겠냐 그러면 줄일 수도 있다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재 리튬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저번 분기에도 리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분기에도 리튬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리튬은 우리 지구에서 흔한 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닝, 채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정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누구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사업에 투자하라 해서 2분기 연속 이 리튬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테슬라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지구 지속 가능에 관한 제품을 만들고 제조하는 것이지 이 크립토는 겉절이와 같다. 그래서 사실 별 관심도 없다 라고 크립토에 대해서 약간 손절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자, 이 4680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는데 자, 마진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라 라고 했는데 현재는 C레벨이다. 그냥 스케일링, 대량 생산해서 비용을 낮추는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치를 계속해서 피하고 있죠. 자, 그래서 텍사스 베를린에서 연말 주당 1000개 이상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그리고 FSD 안드레라는 훌륭한 인재가 나갔죠. 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말 실수를 한 건지 걔가 혼자 다 코딩했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 말이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FSD를 얘가 혼자 코딩을 다 했고 나머지 120명은 얘의 조수에 불과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되는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연말쯤에는 완전 자율주행에 자신 있다. 그리고 안드레는 뭐 경쟁 회사로 가는 게 아니고 학교로 가고 싶어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맨날 하는 말이죠. AI 데이 때 우리 자율주행의 진정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번 AI 데이 맨날 속지만 또 이번에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정말 4680 질문이 많았는데 이 4680의 핵심은 에노드와 캐소드를 줄이는 것, 그러니까 결국 리튬 사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모든 공급자와 협의 중이다. 그리고 매우 이것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매년 50% 성장의 큰 걸림돌이 리튬이다. 그러나 리튬은 흔한 제품이기 때문에 쇼티지는 없죠. 대신에 엄청 비싸게 사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공급자를 확보했고 2, 3년 내에 리튬이나 아이온의 공급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텍사스에는 이미 리튬 정제 시설, 그러니까 리파인 시설을 갖췄다. 결국에는 모든 문제는 테슬라가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더라. 그래서 리튬 정제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와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수요 문제도 정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질문했습니다. 자, 수요는 충분하냐? 왜냐면 뭔가 계속 부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모델 Y는 올해 주문하면 내년에 받아야 된다. 일론 머스크는. 이건 수요 문제가 아니고 생산 문제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많다고 가격을 올리면 부자들만 사는데 나는 그게 싫다. 지구를 정말 지키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야 되고 테슬라 차를 타는 게 자기의 목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가격을 계속 낮추고 싶고 이 가격을 낮추는데 필요한 것이 4680 배터리고 그 다음에 리튬 정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는 부자들만 사는 테슬라는 필요 없다. 일반인들도 살 수 있는 테슬라를 생산하고 싶다. 그게 일론 머스크의 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면 고객 대기 물량이 주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결국 수요 문제가 언젠가는 나올 게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까 일론 머스크는 나는 비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고 싶지 않고 햄버거 가게가 되고 싶다. 사실 기다리는 건 정말 짜증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문하면 바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생산을 늘리겠다
대기 수요는 우리가 줄여야 될 목표지, 대기 수요가 줄었다고 해서 테슬라의 인기와 연관짓는 것은 짜증나는 일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수요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주 짜증날 정도로 너무 많은 대기 수요가 있다. 그렇죠. 뭐 미국에 있는 경찰차, 그 다음에 렌터카 업계, 이런 대량 주문도 지금 벅찰 정도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 수요 걱정을 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벌써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테슬라 전기차가 정말 많기 때문에 좀 질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1등이 다 먹는 세상은 없죠. 애플이 다 먹었습니까? 아니죠. 삼성도 먹었고요. 자, 테슬라만 먹는 게 아니죠. 테슬라도 있고 GM도 있고 포드도 있고 현대차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를 100% 다 먹을 수 있는 세상은 없는 것이죠. 왜냐면 질리거든요. 자, 그리고 FSD, 슈퍼컴퓨터, 옵티머스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지금 답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는 항상 이런 배터리 데이, AI 데이를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AI 데이를 위해서 지금 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실적 정말 나빴죠. 나빴지만 상하이 셧다운의 기간을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좋았다. 과연 3분기에 40만 대 이상 생산을 하고 매출이 달성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텍사스, 베를린은 벌써 2분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걸음마 수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때 얼마나 빠른 생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공장이 없다면 이 카펙스 지출이 굉장히 감소하기 때문에 벌어놓은 돈이 쌓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 추가적인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에 자사주 매입까지 고려해볼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주식 분할, 그리고 AI 데이, 그리고 일론은 늘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스페이스X, 뉴럴링크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호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호재와 악재가 나올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주식이 아닌가.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흔히들 바보처럼 생각하지만 러시아한테는 굉장히 세게 나가고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하지만 중국에는 굉장히 광대하다. 그 말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다. 네, 22년 말에 두 개의 공장이 전부 가동됐을 때 ROA가 얼마나 나올까요? ROA가 20%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두 개의 공장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을 갖췄기 때문에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만약에 ROA가 25%, 30% 이 정도까지 간다면은 애플과 대등하게 싸울 만한 수치가 아닌가. 그리고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는 4분기에 그들이 말한 공정혁신이 어떤 마진을 기록할지, 그리고 23년도에 사이버 트럭, 그 다음에 보험, 슈퍼차저, FSD, 옵티머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투자해야 할 이유는 여전히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